세계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는 한국 제품이 있습니다.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가 없는데요. 바로 우리 모두가 자주 사용하는 일회용 부탄가스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일회용 부탄가스 기술을 배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기술력만 쏙 빼앗아 가려고 하는 존재들도 많죠.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우리나라의 기술을 무시하다. 자존심이 뭉개져 버렸지만 한국에 방문했다가 사장까지 승진해버린 일본 기술자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 기다리지 않고 바로 들어보실 수 있으니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에서 태어나 도쿄대학교에서 금속공학을 전공한 사토 켄지입니다. 현재는 일본 대형 가스용기 제조업체인 니온가스텍의 수석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일본 내에서 가장 오래된 가스용기 제조업체이며 매년 수천만 개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예로부터 정밀 기술의 강국으로 세계에서 인정받아 왔고, 저 역시 일본의 장인 정신을 이어받은 엔지니어로서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도쿄대학교 우수 졸업생으로서 일본 기술력의 상징이라는 자부심이 컸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저희 회사는 세계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회용 부탄가스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희를 당혹스럽게 만들었죠. 기술 강국 일본의 대형 기업이 한국 기업들에게 세계 시장을 빼앗기고 있다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이런 분야에서 우리를 앞설 수 있지? 일본의 기술력이 더 앞서 있어야 하는데. 저희 회사 경영진은 한국 기업의 기술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저를 포함한 기술팀을 한국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자존심인 제가 한국에 가서 그들의 기술을 배워온다니 굴욕적으로 느껴졌죠. 더구나 우리 회사 내 일부 고위 임원들, 특히 나카무라 부사장은 이 계획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우리는 100년 역사의 니온가스텍이다. 한국 기업에게 배울 것이 뭐가 있단 말인가? 그들은 우리 기술을 모방한 것뿐이야. 나카무라 부사장은 70대의 보수적인 임원으로 일본 기술의 우수성을 맹신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제 파견에 극렬히 반대했지만 사장님의 결정으로 결국 파견이 확정됐습니다. 저희 팀에는 저보다 10살 어린 다나카 요시히로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는 일본 차세대 엔지니어로 기대를 받고 있었지만 한국에 대한 편견이 심했죠. 선배님, 왜 우리가 한국에 가야 합니까? 그들은 그저 우리 기술을 베끼는 나라일 뿐이잖아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다나카의 말에 저도 속으로는 동의했지만 회사의 지시였기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품고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저희 팀은 다음날 바로 경기도에 위치한 부탄가스 공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공장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정돈되고 체계적인 시설이었기 때문입니다. 약 4만 평 규모의 공장에는 3개의 컨베이어 벨트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고 하루에 무려 70만 개, 연간 2억 개 이상의 부탄가스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공장을 안내해 주시는 분은 한국인 김민수 팀장님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이 사람은 20년 경력의 베테랑으로 이 공장에서 처음부터 일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저희를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안내하면서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제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생산하는데 총 43개 공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라인씩 430m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저는 겉으로는 무관심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희 공장도 규모는 비슷했지만 이렇게 정밀하고 효율적인 생산 라인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장을 둘러보는 도중 저는 눈에 익은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중국인처럼 보이는 그 사람은 뭔가 공장 구석구석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직감적으로 그가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인가요? 저는 김 팀장에게 물었습니다. 아, 저분은 중국 기업에서 온 기술자라고 합니다. 요즘 중국 방문객들이 많이 오시네요. 김 팀장의 대답이 천연덕스러웠지만 저는 그 중국인이 산업 스파이가 아닐까 의심스러웠습니다. 일본에서도 중국의 산업 스파이 활동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투어를 계속 진행하면서 저를 충격에 빠뜨린 것은 부탄가스 연관을 만드는 속도였습니다. 김 팀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기계는 1분에 600개의 부탄가스 용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1분에 600개요? 그렇게 빨리 해도 제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물었습니다. 김 팀장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 공정은 수출하는 나라의 기호에 맞게끔 색깔을 입힌 특수 강판을 기계에 넣은 후 원형으로 동그랗게 말아 용접해서 연관을 만드는 공정인데 세계 시장 점유율 90%를 자랑하는 제품이기에 가장 까다롭게 살피는 것은 바로 제품의 안전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용접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작업자들은 용접 부위를 특별히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지켜보시는 거예요? 이게 용접 단면인데 이 용접 단면이 깔끔하게 나와야 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 부위가 약하면 용접 부위에 균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용접만 따로 특별히 한 번 더 검수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놀랐습니다. 저희 공장에서도 용접 검사를 하긴 했지만 이렇게 꼼꼼하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아마도 이것이 저희 제품과 한국 제품의 차이를 만드는 요소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때 다나카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이런 수작업은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일본에서는 이미 모든 검사가 자동화되어 있는데요. 김 팀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자동화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눈과 경험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기계와 사람의 장점을 모두 활용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다나카는 콧방귀를 뀌며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저는 김 팀장의 말에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공장을 둘러보는 내내 저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작업자들의 움직임은 마치 군인들처럼 정확하고 체계적이었고 기계보다 더 분주하게 움직이며 작업을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품질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투어 중에 김 팀장은 최근 있었던 일본의 부탄가스 사고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작년 오사카에서 일어난 부탄가스 폭발 사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었죠.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 사고는 일본 내에서도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경쟁사의 부탄가스 캔이 폭발해 3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은 대형 사고였죠. 그 사고 이후 저희는 안전 기준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난 10년간 단 한 건의 제조 결함으로 인한 폭발 사고도 없었습니다. 김 팀장의 그 말은 마치 가시처럼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일본이 기술 강국이라고 자부했지만 한국의 안전 기록이 더 우수하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가스 충전 과정이었습니다. 폭발 위험이 있는 공정이라 곳곳에 경고 표시가 있었고 가스 누출 감지기가 2중 3중으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민감합니다.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어진 과정은 자동 누기 검사였습니다. 55도의 뜨거운 물속으로 가스 용기를 담그고 가스가 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눈으로 하시는 거예요? 기계가 더 정확하지 않나요? 저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눈으로 보면 미세하게 올라오는 버블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센서에서는 체크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작업자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항상 자동화와 로보타를 중시해왔는데 이곳에서는 사람의 눈과 경험을 더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방법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일회용 부탄 가스의 불량률은 100만 개 중에 1개 미만입니다. 김 팀장의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희 공장의 불량률은 1000개당 1개에서 2개 정도였거든요. 1000배나 차이가 나는 셈이었습니다. 다나카는 여전히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건 그냥 운이 좋은 거예요. 일본의 품질 관리 시스템이 더 과학적입니다. 김 팀장은 다나카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대응했습니다. 실제로 2020년 일본 오사카 사고 이후 많은 일본 기업들이 저희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우리의 안전 시스템에 관심이 많으시더군요. 다나카의 얼굴이 붉어졌고 저도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최근 몇 년간 부탄가스 관련 사고가 여러 건 발생했었습니다. 공장 투어 중 저는 어느새 사라진 중국인이 걱정되었습니다. 저는 김 팀장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까 본 중국 방문객은 어디로 갔나요? 혹시 허가받지 않은 곳을 둘러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김 팀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 공장에는 산업 스파이 방지를 위한 보안 시스템이 철저합니다. 그리고 사실 핵심 기술은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20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이 필요하니까요.
그의 자신감 넘치는 대답에 저는 오히려 안심이 되었습니다. 한국 기업은 기술 유출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자신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공장 투어를 마치고 저는 김 팀장에게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높은 품질과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건가요? 특별한 외국 기술이나 장비를 도입한 건가요? 김 팀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기계는 한국에서 자체 개발한 것입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저희 작업자들의 평균 근속 연수는 15년이 넘습니다. 이들의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품질에 대한 자부심이 저희 제품의 경쟁력입니다. 그리고 그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사실 1990년대 초반에는 저희도 일본 기업들을 벤치마킹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세계 최고의 제조 강국이었으니까요. 하지만 IMF 위기를 겪으면서 살아남기 위해 더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위기가 저희를 더 강하게 만든 셈이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때 일본이 세계를 이끌던 제조업 강국이었는데 이제는 한국에게 배우러 오는 입장이 되었다니. 투어가 끝나고 저희 팀은 한국 기업의 관계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김 팀장은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저희 회사도 처음부터 잘했던 것은 아닙니다. 90년대 초반에는 저희도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IMF 위기를 겪으면서 생존을 위해 혁신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부터 품질과 안전에 모든 것을 걸었고 작은 것 하나하나 개선해 나갔습니다. 그럼 비결이 뭔가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끊임없는 혁신과 장인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일회용 부탄가스라는 작은 제품 하나로 세계 시장을 석권했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작은 제품에 온 정성을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제조업 정신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은 항상 전통과 안정성을 중시해왔는데 한국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식사 후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다나카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선배님, 한국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보니 화가 납니다. 우리 일본이 먼저 개발한 기술들을 마치 자기들이 발명한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겨 대답했습니다. 다나카-군, 우리가 여기 온 이유가 뭐지? 배우기 위해서 왔잖아. 그들의 기술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우리도 발전할 수 있어. 다나카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선배님도 그들에게 세뇌당한 겁니까? 우리는 일본인입니다. 기술 강국의 자존심을 잊으셨습니까? 그의 말에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한국 기업의 연구소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부탄가스 용기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더 가볍게, 더 안전하게, 더 환경 친화적으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매일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죠. 연구소 책임자인 박 박사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부탄가스 관련 특허를 200개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은 제품이지만 이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연구소 안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놀랐는데 박 박사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매주 화요일에는 화재 대피 훈련을 실시합니다. 2015년 중국에서 발생한 부탄가스 공장 폭발 사고 이후 저희는 안전훈련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질서정연하게 대피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국 기업은 안전에 대해 그 어떤 타협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소 방문을 마친 후 저는 호텔 로비에서 어제 본 그 중국인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유창한 일본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니온가스텍의 사토 켄지 씨군요. 제 이름은 왕리입니다. 중국 최대 가스용기 제조업체 대표입니다. 그의 명함을 받아든 저는 놀랐습니다. 그는 정말 중국의 가스용기 업체 대표였습니다. 저도 한국 기업의 기술을 배우러 왔습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아시아의 강대국들이 작은 한국에게 배우러 오다니. 그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사토 씨, 우리 협력하지 않겠습니까? 일본과 중국이 힘을 합치면 한국 기업을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후 고개를 저었습니다. 왕 대표님, 저는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배우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경쟁보다는 학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왕 대표는 실망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는 몰래 한국 기술자들을 스카우트하려 시도하다가 실패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간의 연수를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 경영진에게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했고 한국에서 배운 점들을 하나하나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나카무라 부사장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우리가 100년 넘게 쌓아온 기술을 버리고 한국식으로 바꾸자는 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회의장은 격렬한 논쟁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나카 역시 저를 배신자 취급하며 비난했습니다. 사토 선배는 일본의 자존심을 팔아넘긴 겁니다. 한국 기업에 세뇌당한 거예요. 그러나 사장님은 제 보고서를 진지하게 검토한 후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의 안주에서는 미래가 없습니다. 사토 씨의 제안대로 품질 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품질 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작업자들에게 품질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검수 과정을 2중 3중으로 강화했습니다. 또한 장기 근속 작업자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존중하고 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습니다. 특히 저는 안전관리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보았던 가스 누출 감지 시스템과 자동 누기 검사 과정을 도입했고 모든 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을 강화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한국식으로 바꾸려고 하냐, 우리는 일본식 방법이 있다는 등의 반발이었죠. 특히 다나카는 제 변화에 가장 크게 반발했습니다. 사토 선배님, 우리는 일본인입니다. 일본의 기술로 승부해야 합니다. 한국을 따라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변화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나카를 설득하기 위해 일본 오사카에서 발생했던 부탄가스 폭발 사고 현장을 함께 방문했습니다. 사고 현장을 둘러보며 저는 다나카에게 말했습니다. 다나카 군, 이 사고로 3명이 목숨을 잃었어. 만약 우리가 한국처럼 철저한 안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거야. 사고 현장의 참혹함을 직접 본 다나카는 처음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제게 찾아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배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저도 변화에 동참하겠습니다. 안전은 국적이 없습니다. 더 나은 기술이라면 그것이 한국이든 어디든 배워야 합니다. 다나카의 변화는 회사 내 다른 젊은 엔지니어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도 하나둘씩 변화에 동참하기 시작했고 나카무라 부사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임원들도 점차 새로운 시스템을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제품의 불량률이 1000개당 2개에서 1만 개당 1개 수준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생산성도 20% 이상 향상되었고 해외 바이어들로부터 품질이 좋아졌다는 피드백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장에서 작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새로 도입한 안전 시스템 덕분에 즉시 감지되어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나카무라 부사장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나카무라 부사장의 지지를 얻은 후 변화는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1년 후 저희 회사는 일본 내 가스용기 제조업체 중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게 되었고 해외 시장 점유율도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 한국 기업들을 따라잡기에는 먼 길이 남아있지만 저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뜻밖의 손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 부탄가스 회사의 김민수 팀장이었습니다. 저는 김 팀장을 환영하며 저희 공장을 안내했습니다. 변화된 시스템과 개선된 품질 관리 과정을 보여주었죠. 와, 정말 많이 변했네요. 거의 한국 공장 같습니다. 김 팀장의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한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경쟁사인 저희에게 기술을 기꺼이 보여주셨나요? 김 팀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경쟁이 서로를 발전시킨다고 믿습니다. 게다가 부탄가스 같은 제품은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어느 나라 제품이든 안전하게 만들어진다면 그것이 소비자에게도 업계 전체에도 좋은 일이죠. 그의 말에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세계 시장을 90% 장악한 기업의 자신감이자 비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저희 니온가스텍은 일본 내 시장 점유율 1위를 되찾았고 해외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많이 올렸습니다.
물론 한국 기업들의 90%에 비하면 아직 멀었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저희는 드디어 중국 시장에서 큰 계약을 따냈습니다. 놀랍게도 그 계약의 파트너는 바로 제가 한국에서 만났던 왕리 대표의 회사였습니다. 그는 저희의 변화를 지켜보다가 함께 일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저는 저희 회사의 사장이 되어 한국에서 배운 정신을 일본 산업계 곳곳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국가 간의 경쟁보다는 서로 배우고 발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과 품질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술자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부탄가스 기술자들에게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그들은 작은 제품 하나로도 세계를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양국의 기술자들이 서로 배우고 발전하며 더 나은 제품을 만들어 나가길 희망합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한 일본 엔지니어의 사연이었습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아시아의 기술 강국으로 군림해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부탄가스 기술은 세계 시장의 90%를 장악할 정도로 뛰어납니다. 하루 70만 개, 연간 2억 개 이상을 생산하면서도 100만 개당 1개 미만이라는 놀라운 품질을 유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끊임없는 혁신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작은 거인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한때 일본을 배우던 한국이 이제는 일본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나라가 되었다는 점은 우리에게 큰 자부심을 줍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한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사연 베스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욱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